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의법학원에서 관세사 1차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유태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내년 시험 대비해서 1차 시험에서 종합반 합격설명회가 있고요. 1차 무역영어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어떻게 저희가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영어 시험의 시험 범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무역 이론 분야가 있고 무역 관련 국제 법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출제되는 범위는 여기가 한 10%에서 20% 그리고 국제 법규가 한 80% 이상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국제 법규도 결국에는 일반 무역 이론들을 이제 국제적인 협의체들이 이제 법제화 시켜 놓은 거고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국엔 두 가지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무역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들이 모든 협약들이 다 사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 올해 출제 문제에서 어떤 비율로 출제됐는지를 보실 수 있겠지만 그 협약들을 전부 다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3대 협약이라고 불리는 저희 빈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다른 범위들은 조금씩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특징으로 하나는 이제 2차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이 있는데 그 2차 무역실무 과목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시험은 영어로 된 협약을 객관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2차에서는 그 내용들을 이제 그 한글로 암기를 해서 논술을 하는 게 주된 2차 시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잘 다져 놓으셔야 2차에 가서 당황하거나 개념을 새로 익히거나 할 필요 없이 스무스하게 공부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올해 시험 41회 시험에서 출제가 어떤 빈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통상 아까 말씀드렸던 빈출 범위에 해당하는 3대 협약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범위인데 보통 3대 협약에서 얼마나 출제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반수 그러니까 우리가 총 40문제를 시험을 보죠. 그 중에서 20문제가 넘었다라고 하면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20개가 넘게 출제가 됐는데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3대 협약에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어려웠다.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나왔고 그 수험생분들 시험장에서 느끼신 난이도가 꽤나 높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3대 협약 비중은 높지만 문제는 어려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회계학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이 좀 생소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회계학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래도 무역영어도 놓지 않고 영어 협약이고 또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서 횟수를 늘려서 익숙하게 내 눈에 박아놔야 시험장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40문제 무역영어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안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 1분에서 1분 30초 길어야 2분인데 지문이 꽤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 눈에 익숙하지가 않으면 하나하나 거기서 처음 보는 문장들을 해석해서 OX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서 내 눈에 많이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놓지 않고 이 무역영어 과목을 놓지 않고 조금씩 계속 협약들을 접해줘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면 하루에도 뭐 3대 협약 한 번씩 다 보시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놓지 말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 이제 첫 술에 배부르기는 힘들다. 그렇죠? 한 번 듣고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해가 안 돼도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또 이해가 되는 건 또 딱히 암기가 필요하지 않고 술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반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회독이 중요하다. 회독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고 예습보다는 복습이라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수험 생활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무역거래라는 게 우리 무역영어 과목은 2차 무역실무하고 연계가 되지만 다른 뭐 관세법이라든지 뭐 회계학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깊은 과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건 이제 실무적인 관행들을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 양이 A부터 Z까지가 방대해요. 근데 결국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이제 사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물건을 줬어. 근데 네가 나한테 돈을 줄 것이냐. 또 반대로 이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줬는데 물건을 줄 것이냐. 제대로 된 물건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리.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제3자에 대한 신용을 쓰거나 결국에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때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무릎을 한번 탁 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좀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빈출 내용 말씀드렸던 3대 협약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최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연락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1차 시험은 뭐 다른 과목들에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무역영어 과목이 제대로 다져놓지 않으면 2차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무역실무 과목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다시 성을 쌓아 나가셔야 되는 과정을 겪으시기 때문에 1차에서부터 좀 찬찬히 밟아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